수업은 개념 기반 탐구 독서 수업 모형을 바탕으로 해서 사례 분석, 개념 간의 관계 파악, 개념적 질문 만들기, 작품 탐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사고를 구조화하고 자신의 관점을 세우는 경험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책을 읽고 책의 내용에 대한 단순한 답을 찾는 독서가 아니라 개념을 연결하고 질문을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독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관계 맺기 단계에서는 도덕과에서 학습한 갈등, 그리고 갈등의 해결 관련 사례를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공존과 관련된 개념 간의 관계를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개념 기반 탐구 독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덕 수업 시간에 갈등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나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갈등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등에 대해서 누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싸우는 것 같은데. 그냥 서로 싸우는 것이다. 또, 네, 갈등. 타인과 나의 의견 충돌. 타인과 나의 의견 충돌이다. 자, 생각해 봅시다. 왜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해야 할까요? 서로 윈윈해야 될까? 서로 윈윈해야 되니까. 네, 또, 네. 문제를 폭력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배려하는 태도.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해요. 오, 그런 태도가 모두 다 필요하죠. 우리가 갈등 사례를 선생님이 하나 가져왔어요. 이 갈등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A와 B는 크게 다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갈등의 원인으로부터 지금 옆에 보기에 개념들이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자, 이 원인으로부터 관련된 개념들을 한번 뽑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잘하는 것이 달랐다. 어떤 개념을 뽑을 수 있을까요? 차이. 네, 차이. 자, 두 번째, 서로의 차이를 잘 존중하지 않았다. 존중. 그리고 결국 차이가 일어나서 A, B는 뭘 했죠? 갈등을 일어났죠. 자, 차이를 내서. 자, 그럼 여러분들 두 번째 사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갈등의 원인으로부터 해당되는 개념을 한번 뽑아내 봅시다. 윗집 아랫집이 소통이 안 되겠다. 네, 소통. 자, 다음 서로의 사정을 이해 공감하지 않고 있다. 이해 공감. 자, 그리고 마지막엔 존중, 배려, 공존 이렇게 가져올 수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개념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정을 해봤는데요. 선생님도 한번 나름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사례를 통해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으면 갈등이 생긴다. 또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 공존할 수 있다. 또 충분한 소통은 공존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개념 간의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별로요. 이 개념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두 가지 이상의 개념들을 활용하셔가지고요. 개념적 질문을 만들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적 질문. 우리가 이 개념 관계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질문을 만드신 거죠? 우리는 이번에 탐구 질문을 마지막 5조가 작성한 차이로 인한 갈등을 이해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탐구 질문을 만들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드디어 다음 단계인 탐색하기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탐색하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을 분석하면서 개념을 탐구하고 개념 간의 관계를 개념 지도로 작성해 보면서 마지막으로 작가의 의도를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앞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뉴스 중에 일부예요. 다음 책 소개를 가보겠습니다. 자, 책 소개를 1부인데요.
순례주택을 둘러싼 한바탕 대소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카드뉴스에서 봤듯이 뭔가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순례주택에 사는 사람들하고 수리민의 가족들하고 과연 저 내용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이 예측이 되나요? 들한테서 갈등이 일어날 것 같아요. 갈등이 일어날 것 같다. 수리민의 가족은 이쪽에게 막 가는 행동을 하죠. 자, 그러니까 아마 순례주택 사람과 수리민의 가족은 갈등이 일어날 것 같다. 네, 처음에는 그랬다. 하지만 나중에는 여기가 어떤 사건의 계기로 인해서 서로 잘 살고 존중하면서 다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 같다. 카드뉴스와 책 소개를 통해서 이렇게 내용을 예측해 보셨잖아요. 그 예측한 내용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갈등, 존중, 공존, 차이, 이해, 공감이라는 요 핵심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개념들을 중심으로 해서 순례주택이라는 책을 처음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는 이곳에서 뽑아가세요. 원두를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400kg. 포스트잇에 쓴 세 줄 손글씨는 영선 씨 거였다. 첫 번째 장면은요, 차이와 갈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책의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요. 자, 수림 엄마와 아파트 사람들은 어떤 거를 중요시 여기고 있나요? 아파트 값을 중요시하고. 아파트 값인 경제적인 가치를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반면 거북마을 사람들은 어떤 점에 가치를 두고 있죠? 다 사람들끼리 서로 공존해야 한다고 그 중요한 가치를. 그런 걸 중요시 여겼죠. 그래서 수림엄마 아파트 사람을 어떻게 행동하겠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죠? 굉장히 나쁘게 바라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수림이와 아파트 사람을 거북마을 사람들 이 둘은 여러분들 중요시 여기는 거에 대해서 어땠죠? 서로? 달랐죠. 즉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두 집단은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지금? 갈등이 냈죠. 그래서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책의 내용을 봤을 때 결론은 어떻게 됐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이 책의 내용으로 봤을 때 결론은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수림 엄마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그 아파트 운영진에서 사퇴시켰어요. 네, 그렇게 해서 사퇴시켰죠.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났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활동지에 여러분들이 한번 내용을 써보시면서 이번에는 또 차이, 갈등 개념 중심으로 순례주택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 순례주택의 내용을 개념 지도로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 단, 차이, 갈등, 공감, 존중, 공존의 개념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더 필요한 개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추가를 하셔도 됩니다.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개념 지도를 만들 건데요. 자, 우리 먼저 개념지도 어떻게 그렸는지 만들었는지 우리 한번 쭉 볼게요. 존중과 이해와 공감을 하였나요? 노 예스로 해서 합의와 책임이 이루어지면 공존이 된다. 요렇게 이존이 요렇게 됐고요. 관점의 다양성.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요렇게 정리가 됐어요. 저는 순례주택을 읽고 그 이해라는 개념을 뽑아서 순례주택 사람들과 수리민의 가족을 서로의 생각 차이를 존중하지 못해서 갈등이 일어난 것 같고요. 만약에 서로의 생각 차이를 존중을 했으면 서로 배려와 공감을 해서 공존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적용하기 단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하기 단계에서는 책의 내용과 현실 상황을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개념을 일반화하였습니다. 또한 교실 속의 갈등 상황에 개념을 적용하여 공존 규칙을 도출하고 공동체적 해결 능력을 길렀습니다. 개념 지도를 해서 책의 내용을 좀 이제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순례주택 사람들과 수리민의 가족은 생활 태도와 생각에 차이가 있었다. 자, 공용 공간 옥탑의 사용 문제 안에서 뭐가 일어났죠?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순례 씨는 갈등 상황에서도 화를 내거나 비난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를 수 있다는 태도로 상대를 존중, 이해. 맞아요. 자, 다음. 자, 순례주택 주민들은 함께 살기 위해 옥탑 사용 규칙처럼 서로의 공간과 권리를 존중해줬다. 국경과 경계가 싫어 라고 말한 순례 씨처럼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차이를 인정하며 함께 어울리는 태도가 결국 순례주택에 뭐를 가져온 거죠? 공존을 가졌다. 우리가 책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개념을 활용해서요, 여러분들 순례주택 이야기만이 아니야. 이게 우리의 현실 문제 또는 사회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반화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뭐에 대한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그 차이로 인한 존중하면 그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질문이었습니다. 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반화되게 적으셨잖아요. 우리 교실의 자리 배치 문제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 쓴 키 큰 학생이 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 앉고 싶어 해요. 아시겠죠? 근데 키 작은 학생은 키 큰 학생이 뚝 하고 앞에 앉으면 잘 보이나요? 아니요. 안 보여요. 그래서 시야가 가려져서 불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개념들을 활용해서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개념 카드를 준비했거든요. 각각의 개념 카드에는 여러분들 질문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모든 별로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시면서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념 카드 활용하시면 회의가 끝나가고 계시죠? 자, 우리 모둠의 토의 내용은 이래하였습니다.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 갈등. 왜 갈등이 생겼을까? 그냥 두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둘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 그냥 두면 싸우게 됩니다. 함께 잘 지낼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어 보자. 자리를 일주일마다 바꾸고 자리를 디귿자로 배치한다. 네,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디귿자로 자리 배치를 하거나 혹은 주기적으로 바꾼다. 박수!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개념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 교실에 자리 배치 상황에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요. 다음 단계로 전이하기 단계로 우리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이하기 단계에서는 개념을 AI 활용 불공정 상황에 전이 적용하여 다양한 관점을 탐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정한 규칙을 함께 모색하면서 미래 사회에서의 공존의 역량을 확장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생님이 아주 핫한 뉴스거리를 하나 들고 왔어.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AI를 활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답을 다 작성한 거를 복사 붙여놓기를 해가지고 답을 제출한 거야. 무조건 AI 활용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느냐? 평가를 할 때도 AI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좀 바꾸거나 정교화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라고 서로 갈등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실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 비슷한 문제로 있었어요. 자, AI를 활용해서 과제 완성 논란, AI 활용을 위한 규칙 필요, 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자, 이 규칙을 만드는 거에 대한 답을 적어 보실 건데 한번 질문 한번 만들어 볼까요? AI를 공정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AI를 공정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학교에서 평가나 과제를 할 때 AI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 규칙이나 윤리를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학교 규칙이나 윤리를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 아예 탐구 질문을 하나 좀 정해서 왔어요. AI 활용의 차이로 발생한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또는 어떤 규칙을 생각해야 할까? 모둠별로 토의를 하셔가지고 그 모둠에서 답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수노라는 음악 만들기 프로그램 우리 써본 적 있죠? 네. 그 프로그램 가사 부분에 너네들이 작성한 내용을 넣어봐. 그러면 막 음악이 만들어질 거야. 그러고 나서 그걸 패들렛에 올려주세요. AI를 명이나 그럼 그 부분을 이제 스노에서 만들 거야. AI를 사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결과가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힙합 버전도 괜찮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너희들이 만든 노래를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우리 곁에 와 있어.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해. 사용하는 건 결국 우리 손이야. 인공지능을 잘 쓰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능력 격차가 커지며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생기고 있다. AI 활용력 연구가 성과와 속도에 직결되면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문제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는. 자, 모든 조가 여러분들 음악을 굉장히 잘 만들어 줬습니다. 자, 지금까지 긴 여정을 왔는데요, 여러분들. 이 독서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뭘 느꼈는지 수업 성찰의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한 사람이 몇 개 이상의 질문 답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혹시 더 질문 중 문장으로. 자, 수업 성찰 지금 다 마무리 되셨을까요? 중요한 개념들은 공존, 존중과 배려, 차이로 인한 갈등 등이 있고요. 그리고 수업 중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이제 자신의 생각을 이제 글로 쓰는 것과 내 생활에 적용하면 순례주택의 주인공 수리미처럼 나도 이제부터 어려움을 스스로 헤쳐나가고 해결하는. 네. 이 앞에 있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개념 기반 탐구 독서 수업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책을 읽으실 때는요, 그냥 단순히 책의 내용만 보고서 재미있었네? 내용의 줄거리만 기억하시기보다는요, 이런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깊이 있게 책을 읽고 또한 그 내용의 핵심 주제나 그것을 내 생활에 적용해보는 이런 독서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독서 습관이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소처럼 책을 읽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핵심 개념을 뽑고 그걸 또 표출해가지고 개인의 문제와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적용해서 그게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 난 후에는 이제 개념을 뽑아서 개념 지도도 만들어 보니까 주제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개념 기반 탐구 독서 같은 경우에 핵심은 개념 중심으로 독서 수업을 풀어나가는 점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다양한 내용만을 준비해서 애들한테 내용을 주입시키는 게 요점이었다면 이제는 핵심이 되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좀 아이들한테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좀 더 쉽게 개념 중심의 핵심 내용을 전달할 수도 있었고 또 개념 중심으로만 내용을 준비하게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